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대. 자, 야, 내리기 3분 전까지 통화하다가 3분이고 5분 전까지 통화하다가. 그것도 네가 끄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잔소 옆에서 꽁시라고 안 거렸으면 내릴 때까지 통화하고 있었을 거잖아. 저런. 혼날만 한데, 야, 그 정도면 혼날 것 같긴 하다, 야. 저런, 줄인 게 그 정도라니. 대단하네. 아, 진짜 정말. 그쵸? 뭐였지? 우리 집까지 가는 중간에 전화를 받기 시작해서,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전화를 하고 아닌가? 아닌가? 내가 올라가기 직전에 아마 전화를 하기 시작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가는 내내 통화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좀 있다가, 야,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할게였어요. 그 20분 정도를 통화하신 후에 결론이,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할게. 쉽지 않아. 신뢰야. 신뢰라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야. 그거까지 안 하면 너무 어색할 너 때문에 우리가 참 어색했어, 오히려. 너만 어색하면서 피해가면 어떡해. 내가 운전하면서 숨을 못 쉬겠는걸. 자,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들을 조금 안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좀 몇 개를 푼 다음에 연립부등식까지 한번 좀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뭐였죠? 등식의 성질처럼 부등식의 성질 A가 B보다 작다이면 뭐가 성립하나?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하지만 등식과 다르게 곱하거나 나눌 때는 헷갈려. 꼬여. BC, C분의 A, C분의 B 일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곱해지는 애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뒤집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진행했던 부등식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업그레이드, 범위에 대한 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 라고 한다면 범위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만약에 X 플러스 Y 더한 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제일 작은 애 2개 더한 거보다는 클 거고 가장 큰 애 2개 더한 거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얼마? A 더하기 C보다는 클 거고 B 더하기 D보다는 작을 거야 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만약에 X-Y라는 애, 이 둘의 차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떤 애가 차의 범위가 될까요? 어떤 경우가 제일 값이 작을까? 그치? 제일 작은 애에서 제일 큰 애를 빼는 게 제일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A에서 D를 뺀 거보다 크고 가장 큰 애에서 가장 작은 애를 빼는 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다
작거나 같을 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얘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규칙도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봐요. A에서 D를 빼서 이렇게 쓰고, B에서 C를 써서 이렇게 쓴다 라고 하는데, 너무 막 짝대기 막 너무 싫어. 그냥 Y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이 아래식에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을 곱해봐.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면서? 뒤집어지면서. 부등호 방향 뒤집어진 걸 다시 정리해준다면 작은 걸 왼쪽. 마이너스 D부터 마이너스 C까지 라고 놓고 나서 더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막 이런 짝대기 막 이렇게 구해라 저렇게 구해라 막 좀 별로. 네. 그러면 곱하거나 나눌 때는 그럼 어떨까? 곱하거나 나눌 때. 곱하거나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A와 B와 C와 D의 부호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만약에 A와 B와 C와 D가 모두 양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XY와 Y분의 X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가 돼요. 나누는 것도 똑같이 D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고 C분의 B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만약에 둘 다 양수라는 말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Y라는 이 범위가 음수부터 양수까지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누는 거의 범위가 값이 거의 모든 실수를 커버해요. 봐봐, 생각해봐. 3을 1로 나눠봐, 얼마? 3이죠. 3을 0.1로 나눠봐, 얼마? 30이죠. 3을 0.000000001로 나눠봐, 얼마? 3을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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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모든 값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왕 하는 김에 그러면 요것도 하나만 해볼까? 0보다 큰 A와 B가 있다면 아, 0보다 큰 말고 A, B가 0보다 크면 뭔 말이야?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 에서 일 때 A가 B보다 크면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작습니다. 무조건 뒤집어져요. 왜? 봐봐, 생각해봐. 2랑 3이랑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 그죠? 역수로 뒤집어지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호가 같은 거라는 말이 없으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주말 보강 강의실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512로 받네요. 512호는 뭐야? 512호 없는데? 응?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 더. 봐봐. A가 1보다 클 때 A랑 A제곱이랑 A 세제곱이랑 이런 애들 비교하면 크기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죠.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서는 a와 a제곱, a 세제곱은 어떨 것 같아? 작아지죠. 쉽게 생각해서 요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해요. 차수가 올라갈수록 거듭제곱이 커지면 커질수록 1에서 멀어집니다. 오케이? 1보다 작은 애들은 1에서 멀어지니까 0에 가까워지고 1보다 큰 애들은 1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값이 더 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기억하기 편합니다. 됐을까요? 이제 1차 부등식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형태의 풀이 방법이 답이 3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4가지가 나올까요? 만약에 여러분 정리를 한 이 식이 A가 0보다 크면 X의 값이 어떻게 돼요? A분의 B보다 커요 라고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을 A로 나누는 순간 뭐가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뒤집어지죠. 그래서 X의 값은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답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2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2가지는 뭐? A가 0일 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A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1차 부등식은 아닙니다만 A가 0이라고 하는 조건 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B의 조건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A에 0이 들어가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왼쪽은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죠? 그 0보다 작으면 X의 값에 관계없이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어때요? 0이 0보다 크다. 0이 1보다 크다. 이런 거 말이 되나?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왼쪽은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부등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에 얘기했죠. 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뭐라고 불른다 하고 부정.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 불능.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뭐 이런 거 혹시 얘기한 적 없냐? 없어요? 있을걸? 없어요? 있을 텐데. 찾아서 나오면 0.1초에 한 대씩? 딱밤? 콜? 아예 안 쓰는 용어예요. 저번 언제까지 썼던 표현이냐면 09년도 개정, 2009 개정까지는 주로 사용했던 표현인데 저게 2015 개정부터 교과서상에서 좀 빠지는 추세가 되었고 이번에 이제 2022 개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교과 과정에서 안 쓰기 시작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정석은 보셨을 텐데. 그래서 내가 분명 니네가 처음 들을 리가 없는 게 여기 정석으로 수업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석에서 봤었죠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 자식들아, 공부 안 해? 복습 안 해? 수업, 영상. 그냥, 확실히 그냥, 뭐 믿고 공부 안 해? 얼굴이야? 얼굴 믿고 공부 안 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얼굴만 믿다가 한 번에 훅 간다? 어쩔 줄 모르게 칭찬을 해서 겁내 부담스럽게 하다 보면 공부를 하지 않을까? 자, 이쁘면 다야? 부럽다. 이뻐서. 좋겠다. 자, 188페이지였습니다. 야, 너도, 그러고 보니까 너도 머리, 얼굴 믿고 공부 안 하는, 공부 대충 해? 잘생기면 다야? 키 크고 잘생기면, 인생 쉽게 살 수는 있지. 부럽다. 근데 그게 다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그래도, 아닌가? 야, 그건 되게 큰 무기라고 생각한다. 잘생긴 거. 예쁜 거. 외적인 거는 생각보다 큰 무기예요. 아니면 착하게 보이는 거. 선한 얼굴. 그것도 진짜 큰 무기고요. 생각보다 많이 먹어줘요. 플러스 요인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해봐. 만약에 진짜 니들이 막 어딘가에서 취업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일이 있는데 눈이 뿅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되게 엄청 싸나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순둥순둥 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부리는,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맹이가 어떻든 간에 일단 어쩔 수 없는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래,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선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여기선 다 뭐 문제 없네 뭐. 자, 필수예제 1번. 기억 맞아 틀려? 기억 맞아 틀려? 맞아요. 니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예. 디귿 맞아 틀려? 네, 디귿은 일단 틀려요. 그리고 디귿은 틀려요고요. 자, 2번. 2번까지만 하고 싶게요. 1차 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푼다고? 4x 더하기 a가 a제곱 x 플러스 2에 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래요. 무조건 첫 번째 풀이는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 짠짠.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고 a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다 a 마이너스 2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로 나누는데? 최고차항, 1차항 개수로 식을 나누는데 뭘 확인해야 돼? 부등호의 위치. x 작거나 같다. x 작거나 같다. 아하,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어.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는 일단 0보다 큰 값이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잖아. x쪽에 있는 방향 그대로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뭘 봐?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2라고 식을 놓고 얘가 마이너스 1이래.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하면 이거 서로 약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 a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a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뒤에 거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잠깐 들어. 엄마야 미안. 깜짝이야. 자, 부등식 한번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롬 하고 지우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다음 주 끝날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신 대비를 조금 잡아먹어서라도 순열조합은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거죠. 아니, 닮은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도 경우의 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는 게 낫긴 하니까. 아니면 글쎄. 아니요. 주로 예비고일. 주로 예비고일에 2학년, 1학년 섞여 있죠. 근데 예비고일 애들은 어차피 12월부터 3층으로 내려가고 5층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2학년하고 3학년들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중2, 예비 중3. 너네들 이제 예비 중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6층은 예비 중2, 예비 중1. 아, 예비 중1하고 예비 초6. 다시.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중에서 이쪽이 주로 5층으로 이동을 해야. 근데 이제 중1 중에서도 이제 5층으로 가는 애들이 소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12월이 되면 중3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제 3층으로 내려가고 중2 니네가 이제 예비 중3이 되잖아. 그다음에 중1 애들은 예비 중2가 되고 이들이 5층을 주로 주되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이제 예비 초 6하고 예비 중 1이 되잖아요. 여기가 이 6층이 얘네 둘을 위한 교실 주로 층이 될 거야. 카이관은 그 밑으로 쓰겠죠. 이제 5학년 밑으로. 그래서 초 6, 중1, 중2, 중3, 고등학교, 3층, 5층, 6층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초 5 이하는 카이. 이런 시스템. 자, 연립부등식 보겠습니다. 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연립 부등식이라고 설명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규칙 자체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히려 연립 방정식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립 방정식은 뭐였지?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는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했어? 그치? 문자가 2개 이상이 2개면 식이 2개 이상, 문자가 3개이면 뭐 식이 3개 이상, 이런 식으로 식이 필요해서 식 하나를 제물로 바쳐 문자를 소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특이한 방법들이 있었던 거와 다르게
이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연립부등식의 해는 공통범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식에 대한 범위를 구하고 두 번째 식에 대한 범위를 구하고 각자 따로따로 범위를 구한 후에 그에 따른 공통 범위를 찾아주는 게 연립부등식의 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가장 확인하기 쉽게 한눈에 딱 보이게 하는 수직선을 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어떤 식을 정리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와.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 X는 A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뭐 X는 B보다 작아 라는 값으로 풀었더니 X는 B보다 작아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연립을 하는 거죠. 어떻게? 수직선에다 먼저 나타내는 거야. 수직선에다 나타냈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A보다 크거나 같은데 B보다 작거나 같은 공통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럼 그 공통 범위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A와 B 사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긴 뭐라고 쓸 수 있어? 최종적으로 X라고 하는 애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식으로 연립을 했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X가 B보다 커요.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때의 수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도 뭐 A보다 크거나 같아요. B보다 커요. 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공통범위가 이번엔 어디가 될까? 여기도 해당되고 저 위에도 해당되고 아래도 해당되고 동시에 해당되는 애가 어디예요? 요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X는 B보다 커요 라고 하는 게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직선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은 어때? A보다 작거나 같은데 B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번에는 이건 공통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범위가 없지. 그럼 여기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희한한 풀이 중에 이런 풀이도 있어요. A보다 작거나 같은데 위의 식은 아래 식을 풀어봤더니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풀이가 있어. 그럼 이때는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야? A. 그래서 X는 A라고 하는 특수한 특정한 값만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각각 따로따로 풀어보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즉 어디서 비교해라? 수직선에서 봐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A는 B는 C라고 나와 있는 이 형태에서 풀이가 어땠어? 그냥 어떻게든 식 두 개만 만들어주면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든이기 때문에 A는 B, A는 C 형태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A는 B, B는 C도 가능하고 A는 C, B는 C 아무거나 상관이 없었다? 근데 부등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부등호 기호를 사용할 때는 왼쪽을 작은 거, 오른쪽을 큰 거로 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고 C보다 이런 순서대로 된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한 가지 종류로만 식을 세워요. 어떻게? 가운데로 반반, 짠짠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어떻게? A는 B보다 작은 식 하나, B는 C보다 작은 식 하나, 요렇게 두 가지를 연립해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요렇게 하면 식이 뭐가 달라지는데요? 실제 범위보다 넓어져요. 딱 정확하게 그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와야 하는 값보다 좀 더 넓은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허구의 값, 없는 값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개념 설명 끝. 이게 연립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써먹어요. 자, 필수예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하고 절대값 기호까지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필수예제 3번, 1번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2x보다 작아요. 에다가 5x 마이너스 11 2 곱하기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첫 번째 식을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식 x 더하기 3이 2x x는 3보다 크다. 그죠? 두 번째 식 정리하면 5x 마이너스 11이 2x 플러스 2 x는 3분의 13. 그러면 뭐 하라고? 수직선에 나타내라고 잘난 척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잘난 척이라고 얘기하는 게 귀찮은데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 하지도 말고 무조건 수직선에 나타내세요. 얼마? 3보다 커요. 3보다 커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아요. 3분의 13이라고 하면 4보다 조금 큰 값이죠. 그래서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공통범위가 어디야? 요. 그러면 양쪽에 맞춰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 뭐보다? 3보다는 크고 뭐보다? 3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는 거죠. 수직선을 습관화하세요. 이게 제일 덜 헷갈리는 방법이니까요. 자, 2번도 마찬가지. 어떻게? 0.2x 더하기 0.9 0.3 곱하기 x 더하기 4 3분의 x 마이너스 7 빼기 4분의 2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 첫 번째 식을 정리해 주시면 2x 더하기 9가 3x 더하기 12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중간과정은 생략했습니다. 두 번째 식은 4x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마이너스 12. 한 번 더 쓰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얼마냐? x 마이너스 2분의 1. 수직선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크거나 같아. 커요. 에 해당하는 공통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되는 거 없나요? 네. 그럼 이런 형태도 한번 볼까요? 굳이 봐야 되나요? 예, 할게요. 자꾸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어. 어떻게 자, 4번. 식을 어떻게 나누라고요? 3x-12 5x 더하기 2보다 크다 라고 하나 놓고 5x 더하기 2가 8 더하기 3x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잡고 시작하라고요. 그치? 이 밖에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먼저 계산해 주시면 2, 12, x는 6 2, 6, x는 3 공통범위 6보다 작거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공통범위 뭐라고? 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2번 2번도 똑같이 어떻게 쓰라고? 마이너스 x 5x 마이너스 2에 1 더하기 x 5x 마이너스 2에 1 더하기 x 그리고 x 플러스 2 요렇게 3 4 에이씨 헷갈려 마이너스 x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3 4 x는 2분의 1 다음 x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가 x 플러스 2 2 4 2 x는 2 그래서 공통범위 찾아서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어디?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로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응? 어디야?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네? 방향도 틀렸어. 2 마이너스 6이네? 죄송합니다. 네가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 3에 해당하는 범위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필수예제 5번 같은 경우는 풀어보시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나와요. 뭐?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공통범위가 뭐밖에 없을 때 그 한 놈 4밖에 없을 때 x는 뭐라고 써주면 된다? 4라고 하는 범위가 그 한 놈밖에 없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에서) 제일 6번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6번을 풀 때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중요한 건 뭘 봐줘야 할까? 어떤 게 주된 포인트가 될까? (2x 플러스 5가) 보다
3x 더하기 2가 크거나 같고 x-a가 18-3 x 플러스 2보다 작다랍니다. 얘를 풀었더니 b부터 4분의 15래요. 자, 어떻게 풀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뭘 봐야 할까요? 힌트는 뭐야? 뭐 봐야 돼? 부등호 모양. 힌트 뭐라고? 부등호 모양. 부등호 모양이 제일 중요하지. 자, 봐봐.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식은 네, 등호를 포함한 부등호예요. 여기도 등호를 포함한 부등호 이쪽에 있어요. 아, 여기에 있는 해가 이쪽으로 정리가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그럼 등호가 없는 부등호, 아, 요 식을 정리하면 요쪽 모양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시작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갑자기 없던 애가 막 부등호 모양이 바뀌거나 뭐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 정리하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번째는 x-a가 18-3x-6 4x 12 플러스 a. 아, x가 4분의 12 더하기 a야. 자, 모양 어떻게 된다고? 한번 확인해봐. 이 모양이랑 이 노란 애랑 모양이 같아야 돼. b는 얼마구나? 3이구나. 두 번째, 지금 저 빨간 애의 모양이 얘랑 같아야 돼. 아, a는 얼마구나? 이렇게 예상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해가 주어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건 뭐라고? 부등호의 모양이라고. 내가 왜 너를 쳐다보고 있을까? 내가 왜 너를 쳐다보고 있을까? 왜일까? 그건 혹시 그 손에 쥐신 건 언제쯤 움직이실 생각이세요? 그치? 심지어 네 오른손잡이가 맞지? 그치?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지? 이 인간이 한 10분쯤 전부터 왼손으로 펜을 쥐고 그냥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그냥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게 중요한 내용이잖아. 이거 해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까먹기 전에 적어놓으라고. (7번) 7번에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1,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두 번째,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해가 없도록 a의 범위를 구하래. 자, 해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연립 부등식은 뭐 해야 돼? 각각 따로따로 일단 풀어야 돼. 자, 풀어서 정리해봐. 2x가 4. 머리가 안 돌아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정리하면 x가 2a-4보다 작아요. 그지? 자, 뭐 하라고? 그려, 일단. 그려. 어딜 그려? 뭘 그려? 수직선을 그려. 그려. 어디? 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부등식을 먼저 표시합니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에서 저 2a-4랑 뭔 뜻이야?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려면 어디 있어야 돼? 2a 더하기 4는 여기야, 여기야? 1번, 2번? 2번에 위치해 있어야 돼. 2a-4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아하!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없으려면 2a-4는 2보다 어때야 되는구나? 어때야 되는구나? 작거나 같아야죠. 이유가 뭐야? 부등식을 수직선에 표현할 때 항상 조심해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의 칠해짐 유무입니다. 나는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뭐가 다른지 비교하시면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채워진 동그라미에다가 직각으로 넘어가고 그 비워진 동그라미는 이렇게 완만하게 넘어가거든요. 좀 더 구분하기 쉽게. 지금 한 놈은 채워져 있고 한 놈은 비워져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같은 값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통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항상 구할 때는 최대 범위로 구해야 해요. 대충 맞지 않아요? 대충 죽어볼래? 그래서 자, 8번 4-x 뭐야? 2 곱하기 x-1 두 번째 3x-a 3x-a 2x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수인 해가 하나밖에 없대.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학원 윈 교재에서 자연수가 2개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면 3개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면 이런 문제 풀었던 적이 있어 없어?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있어요. 있단다.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우리 학원 윈 교재로 1차 부등식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같은 유형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이씨,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4억 2x-2래요. 정리 3, 6. x가 2보다 커요. 두 번째 정리한 값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서 항상 확실한 애를 먼저 그려주고 시작할게요. 2보다 크거나 같대요. 크대요. 에서 정수가 한 개뿐이라고 한다면 항상 정수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정수들이 무엇인지를 직접 세줍니다. 요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누가 돼야 될까? 반드시 3이 돼야겠지. 무조건. 그럼 4는 포함되면 될까 안 될까? 요 범위 안에
3을 4를 포함해버리면 지금 문제 안 읽은 거야. 정수가 하나뿐이잖아. 그럼 4가 요 안에 요 사이에 존재하면 돼, 안 돼? 4는 어디 있어야 돼? 요 바깥에 있어야 돼. 자, 그럼 문제. A라고 하는 애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맞아요? 확실해? 이유가 뭐야? 어딜 보고 기준을 잡았죠? A의 점이 칠해진 점, 까만 점이기 때문에 그 A의 값은 포함되는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이 되더라도 3을 포함하지만 4가 돼버리면 4까지 포함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항상 언제나 뭘 보고 저 수직선에서 동그라미의 모양을 꼭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서 양 끝값을 비교하세요. 등호의 포함, 그 밑에 키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등호의 포함 여부에 주의한다. 등호의 포함 여부에 주의한다. 등호, 이게 뭐라고? 등호의 포함 여부에 주의한다. 줄 그라고. 줄 갔어? 안 걷잖아. 빨리 그라고. 그렇다고 화내거나 종이 찢지 말고. 네. 뒤에서 물구나무 쓰셔도 되고요. 팔굽혀펴기 하고 계셔도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도 되고, 투명의사 하고 계셔도 돼요. 공중부양하고 계시면 좀 놀랄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졸지만 않으시면 뭐든 돼요.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교과서상에서 크게 막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식을 세우나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를 비커식으로 못 풀어요. 비커식으로 단 한 번도 태어나서 풀어본 적이 없어서 비커식이 뭔지들 몰라요. 비커식이 뭐예요? 전 표로 정리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항상 소금의 양은 뭐 곱하기 뭐?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걸 기본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농도, 소금물, 소금에 대하여 그냥 등장하는 모든 애들을 다 적어요. 언급만 나오면. 8%의 소금물 300g. 8%의 소금물 300g. 그러니까 100분의 8 곱하기 300. 14%의 소금물,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100분의 14x 하자.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면 요걸 섞었을 때 이거 혼합물이 9에서 11%가 나오는데 자, 그럼 소금물의 양은 얼마? 300 더하기 x가 될 거고 요것도 범위가 퍼질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100분의 9 곱하기 300 더하기 x 보다는 이상 저 누구 요 두 개 더해준 100분의 2,400
더하기 100분의 14x 라고 나오는 요 놈. 100분의 2400 더하기 100분의 14x. 다음 100분의 11 곱하기 300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9% 이상, 11% 이하. 제가 왜 100을 굳이 안 뗐냐면 항상 농도 문제는 100을 계산하는 것보다 100을 빼버리는 게 편해서 그렇고요. 2700 더하기 9x가 2400 더하기 14x고요. 두 번째 2400 더하기 14x가 3300 더하기 11x와 같습니다. 자, 사건과 같네요. 자, 정리, 마무리 어떻게 돼요? 세일이 있나? 끝나기 한 30분 남으니까 사람들이 단체로 미쳐가는구나. 그럴 수 있지. 정리하시면 5x가 300, x가 60. 두 번 아래식은 900, 3x가 900, x는 300. 공통범위 60부터 300 사이. 그래서 60g 이상, 300g 이하로 넣어주게 되면 19%의 소금물부터 11%의 소금물 사이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2번 좋아요. 412번. 해를 갖도록 하려면 공통범위가 생기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x-2가 2x보다 작아요. 두 번째 2x 플러스 1 3x-a. 계산해 주시면 식이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두 번째는 2x 더하기 2가 3x 마이너스 a니까 정리하면 x가 a 더하기 2보다 작아요. 수직선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는데 공통 부분이 생기려면 a 더하기 2가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도 돼요? 그렇죠. 항상 구멍을 확인하세요. 둘 다 채워져 있지 않는 이상 그 공통범위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으면 안 되죠. a 더하기 2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구멍이 뚫린 게 겹쳐졌자 공통범위는 생겨 안 생겨?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건 마이너스 2를 포함하는 애야 포함하지 않는 애야? 얘도 마이너스 2를 포함하는 애가 포함하지 않는 애가 될까? 그럼 서로 포함하지 않는데 공통부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네. 연립부등식보다는 사실은 뭐에 가깝냐면 조금 별개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연립부등식의 내용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식을 바꿔서 보자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정석 해법은 한 가지고요. 특수한 방법까지 포함하게 되면 세부 과정이 조금 나눠집니다. 정석 해법, 내가 이거는 절대값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해? 라고 얘기했었죠. 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애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눠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절대값 A, 정석으로는 그렇게 풀어요. 진짜 정말 매뉴얼은 구간을 나누어 그 구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 값을 구한다. 가 맞는 말인데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면 어때? 어떠한 식 전체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식 바깥쪽에는 상수밖에 없는 거야. 문자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형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풀이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제가 뭐라고 했었게요? 이거 윤지밖에 대답을 못했었던 것 같은데.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은 애들은 어디예요? 그럼 이걸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절대값이 0으로부터 기준이 A만큼이 되는 건 양쪽으로 펼쳐질 거고, 그죠? 그거에 해당하는 애는 마이너스 A 또는 A가 될 거야. 그럼 절대값이 A보다 작아요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구나? 어디부터 어디 사이구나? 어디부터 어디 사이구나?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가 되는구나 라고 풀이가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절대값 A가 A보다 커요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 거리가 A보다 큰 구간 어디일까? A까지 떨어져 있다면 0부터 A까지라고? 그건 무슨 무서운 소리야? 0부터 A 사이에 있는 값이 그 거리가 A보다 커요? 무슨 수를 쓰면? 0부터 3 사이에 있는 1은 3보다 커요? 뭔 소리야 그게? 요 값을 벗어나게 되면 A보다 커지죠. 또는 마이너스 A보다 커지면 절대값이 A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아니면 A라고 하는 애는 A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무리. 이건 어때? A부터 B까지. 특정 절대값이 A부터 B 사이의 값을 가져. 그럼 뭐야? 음일지 양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또는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라는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런 부등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식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식 바깥쪽에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요렇게 그냥 단순히 수직선으로만 생각해서 양쪽으로 펼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절대값 외부에 문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최선이에요. 거기 200페이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은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구간을 나누어 풀 수 있다.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기라고 나와 있는 게 저런 식이고요. 구간을 나누어 풀기라고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보고 필수 문제 10번,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10번이랑 11번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필수 문제 10번. 10번에 1번. 어떤 식으로 푸냐면 절대값 2x-1, 2, 3보다 작아요. 완전 정석대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값이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 안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애를 기준으로 나눈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식은 힘들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3보다 작아요를 풀어주시면 되거나 그래서 마이너스 2x 2x 마이너스 1 항상 요 값을 구했다고 끝이 아니라 구간을 나눴어 라고 하면 저 구간에 해당하는 요 해의 값을 구하시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가 정석풀이야 원래는. 그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아요. 그럼 2x라고 하는 값이 4보다 작겠네요. x는 2보다 작겠네요. 하여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 가 돼서 구간을 나눴으니까 요 값 또는 요 값이라고 가능한데 자세히 보시면 2분의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작아도 되고 크거나 같아도 돼. 그럼 연결해주면 매끄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보다 작거나 2분의 1이거나 2분의 1보다 크거나가 다 해당하는 값이면 그 2분의 1 쏙 빼놓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라고 하는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정석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푸는 방법이야.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뭐 하면 된다고요? 펼치라고.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2x 마이너스 1, 3까지 정리해. 세 곳에다 똑같이 얼마를 더하고 1을 더해주고 2x 마이너스 2, 4 똑같이 얼마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1, 2 끝. 이렇게 번거롭게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식 전체, 그러니까 다시 문자가 절대값 밖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양쪽으로 펼쳐서 풀어주기만 해도 답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알겠니? 그러면 2번도 한번 볼까? 2번도 그러면 그 방법으로 풀어볼까? 2번. 3보다 크고 절대값 x-1이고 5보다 작아요 를 풀어볼 때 어떻게 풀라고? 3부터 x-1, 5 또는 어떻게 쓰라고?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적으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답입니다. 첫 번째 정리하면 어떻게? 4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또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예요. 안녕하세요. 대입관 11월 11일부터 사용하실 511호 책상과 의자 수량 안내해 드립니다. 아하.
그렇답니다. 그럼 1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구간을 나눠줘야 돼. 구간을 나눠줘야 돼. 구간을 나눈다라고 할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어디로? 절대값 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얘가 3x 플러스 7이라고 할 때에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값인 얼마?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구간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2에다가 칼질 한번 빵 한 거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3x 더하기 7이라 해를 구하시면 4x 마이너스 9 x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네요. 맞아요? 틀린 거 없나요? 빌어먹을. 그러면 항상 마무리 뭐? 요 구간 내에서 얘를 만족하는 거. 다 돼요. 헷갈리시면 수직선 그려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중에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은 거 중에서 작은 거. 공통범위. 다음 두 번째는 이제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을 나눠서 풀어주신다면 x 플러스 2가 3x 더하기 7이에요. 정리. 2x가 힘들어. 마이너스 5에요. 정리.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작아요. 큰일 날 뻔. 에 해당하는 공통범위? 모르겠어? 그려. 뭐이? 마이너스 2보다 저 계산 잘못했는데요? 이거 해 없지 않아요? 잠깐만요. 이거 해 없... 에? 아니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작으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대. 이게 없구나.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대의 공통 범위 해? 없죠. 그래서 답은 뭐야? 끝. 저게 답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하고? 구간을 나눈다고. 구간을 나누는데 구간을 어떤 걸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고?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3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거나 같대. 에서 구간을 몇 개로 나누라고? 구간을 나눠야 돼. 구간은 어디를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기준으로. 그러면 누구랑 누가 기준이 돼서? 마이너스 1과 3이 기준이 돼서 구간이 몇 개로 나눠져요? 구간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이 위치에 칼질을 하라니까? 몇 개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야? 3개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죠. 숫자는 다 어디 갔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져. 그지같이. 그래서 구간을 3개로 나눠서 풀면 되고요. 암산 3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인가요? 맞아요? 대체 전 무슨 짓을 한 거게요? 그렸어요. 그래프를 머릿속에. 아니 그러니까 그 암산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남산하고 내가 말하는 남산하고 다를걸? 여러분들의 말하는 남산은 식 없이 그냥 무슨 해괴망측한 짓을 해서 푸는 걸 남산이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남산은 식을 머릿속에 씀으로써 식을 쓰지 않고 중간과정을 건너뛰는 걸 남산이라고 할걸? 그래서 내가 말하는 남산은 내가 니네들 앞에서 이거 암산하는 거 있잖아요. 중간과정 생략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거 다 머릿속에서 식 쓰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럴걸? 그래야 될걸? 그거 나눠요. 일단은, 그 딴소리는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실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구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값은 양수, 음수? 음수,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음수? 양수, 이 부등호 방향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냥 플러스 3 마이너스 x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 더. 저 이게 더 헷갈리거든요. 전 이거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이거 절대값 3 마이너스 x랑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요? 넣어보면 돼요. 그죠? 부호만 반대니까. 그쵸? 여기 3-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고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절대값은 부호 떼면 다 똑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3-x보다 x 마이너스 3으로 문자 앞에다 쓰고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결론은 똑같이 나와서 니들 취향대로 하세요. 그럼 첫 번째씩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6. 진짜 머리가 더 이상 안 돌아가요. x가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하면 뭐 하라고? 공통 범위.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양수. 그냥 그대로 부호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 더하기 x가 3보다 작을 때는 여전히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부호 바뀌지 않아요. 3-x 그래서 6 정리하시면 4가 6보다 크다 라는 값이 나오면서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번엔 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전히 똑같이 양수가 될 거고 3보다 큰 값이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를 계산해 주시면 2x 마이너스 2가 6보다 크다, x가 4보다 크다 라는 값이 나오고 요에 해당하는 공통범위 체크해서 아하, x는 4보다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해서 요 노란 거 3개를 합쳐서 써주시면 돼요. 공통범위가 아니라 합쳐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4보다 크거나 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절대값이 포함된 식 여러 개가 포함되건 2개가 포함되건 3개가 포함되건 4개가 포함되건 구간을 나누는 규칙만 알고 있으면 조금 귀찮아지고 번거로워지는 거지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배웠던 게 1차 부등식이랑 연립부등식과 관련해서 배웠는데 연립부등식은 반드시 특수한 경우도 포함해서 항상 어디 위에서? 수직선 위에서 보는 걸 연습해라. 저는 적어도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는 분들한테
그 2학년 1학기 부등식 할 때 무조건 그리라고 하거든요, 수직선을. 그게 그리는 연습이 돼 있으면 요 파트가 좀 많이 쉬워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는 연습이 좀 되면은 뒤에 나오는 2차 부등식 부분도 좀 많이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일까지 좀 보충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내일 진행을 할 보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뒤에 2차 부등식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가능하면 2차 연립 2차 부등식까지 해결하면 참 좋은데 안 된다 하더라도 2차 부등식까지는 설명이 진행이 들어갈 겁니다. 해서까지 하고 나면 그 순서를 바꿔서 행렬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가 들어간 다음에 순열 조합을 할지 그거는 어쨌든 상관이 없는 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행렬만 먼저 뽑아서 앞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보충 끝나고 뭐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 최대한 화요일 날 마무리 지어주세요. 제시요. 촬영 마무리 하겠습니다.